네. 간만에 이분을 좀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천 상황, 그다음 몇 가지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신 분은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도 물어야죠. 왜 더불어민주당만 물러온다고 그래요? 왜 나오시면 저를 그렇게 괴롭히세요, 도대체? 질문이 아주 잘못 시작하니까 그렇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공천은 왜 가급적이면 물어보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지금 그렇죠. 제가 그럼 저는 더 물어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R&D 예산을 복구를 외치던 졸업생이 끌려나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게 일부에서는 경호규정상 어쩔 수 없다 이런 주장도 하던데. 차지철 망령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다 깔려 있어요. 자, 현역 국회의원 그렇게 끌고 강성희 나가가지고 의원, 국민적 비난이 있었는데 예. 졸업식에서는 의뢰이 있어요. 음. 그 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할 때도 서울대 가니까 돌아서 버리고 예. 다 있어요. 예. 해외에서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슬기롭게 못하는 저 경직된 유연성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차지철들을 저는 쳐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슬기롭게 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자 보세요. 예. 대통령도 대통령이지 R&D 예산 확 깎아놓고 조금 올려놓고 거기 가서 그 젊은 과학도들 80만 원 석사는 박사는 110만 원 이게 말장난이에요? 그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네. 그러한 것은 교육부총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존심을 깎으니까 그 젊은 과학도들이 한마디 했으면 그대로 넘어가면 좋죠. 거기서 경호규칙상 그 사람이 무슨 무기를 가졌다거나 또 극단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데리고 나가야죠. 네. 그렇지만 뭐 입을 틀어막고 그렇게 과잉하느냐 이거죠. 차지철이 그런 짓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말로를 맞았는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좀 비호가 과하신 걸 아닐까요? 예? 비호가 과하신 걸 아닐까? 비유가 과하지 않습니다. 말로까지 저 말씀. 계속해서 저런 일이 일어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자 그리고 배우 이정재 씨와 관저에서 오찬을 했는데 어제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가 같이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그 신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활동을 재개했다고는 볼 수는 없고 네. 사진을 공개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독일 국빈 방문도 예. 연기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국정보다 예. 국빈 방문 외교 정상 외교보다 영부인 보호가 우선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또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관심 표명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정재 특별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으면은 참석한 대로 네. 사진을 내든지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이 좋지. 꼭 모든 것을 꼼수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현상의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으니까 놀라요. 어떤 점에서요? 지금 현재 공천 관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웃돌 빼서 아랫돌 맞고 재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진을 다른 데로 돌리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재활용해서 하면서도 거기에 기술적으로 용액관들을 지금 단수 네. 혹은 경선으로 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이걸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우리 민주당은 서툴러 시끄럽게 해.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올라간다 하지만은 야당의 공천은 항상 시끄러워요. 그렇지만 이제 공천이 끝나면
다시 예. 민생 경제 등을 심판할 것이고 예.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심판하는 그러한 선거가 되기 때문에 좋아질 거다.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봅니다. 뭐 그 지금 뭐 이 실장님께서 자진해서 당 공천 이야기를 꺼내셨으니까 질문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내가 한 거예요. 혹시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 안 받으셨어요? 저는 전화 안 받았어요. 그래요? 저는 해당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저만큼- 아무 질문도 안 했는데 뭐 벌써 저만큼 말씀하시면. 지난 2년간 예.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네. 검찰 정권에 저항하고 투쟁한 사람 누가 있어요. 오. 이낙연 분당 때 반대하고 민주당이 단결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단결하자. 농사를 저만큼 지은 사람이 민주당 어떤 사람이 있든지 한번 나와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그 표현 한 번만 더 쓸게요. 올드보이시잖아요. 올드보이죠. 예. 그런데 예. 저는 올드보이가 아니라 스마트보이예요. 저보다 더 스마트한 예. 민주당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갔어요. 저보다 더 총기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갔어요. 예. 이건 아니에요. 예. 농사를 지지 않고 열심히 투쟁하지 않고 민주당원답지 않게 젊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공천 달라? 이건 얘기가 안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요. 그럼 아무튼 그 해남 완도 진도 여기서 공천 받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 저는 MBC 등 6번 방송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했어요. 네. 2등 현역 후보보다 더블 스코어로 6명 후보가 있는데 저 빼고 7명 중에서 6명을 다 합쳐도 예. 저한테 되지 않으면 유권자가 좋아하는 후보를 내야죠.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한번 이렇게 드려볼게요. 지금 그 실장님의 그 말씀이 격전 상황이고 그래서 여차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일 수 있지만 누가 공천이 되든지 간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를 안 갖는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큰 의미를 안 둡니까? 왜냐하면 거기도요. 네. 이낙연 신당이 야금야금 뭐가 와요? 위협이 그리고-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음. 그리고 유력한 후보가 그쪽들로 옮겨가지고 네.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험지 양지가 없는 거예요. 왜 정당을 창당하냐? 선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거는 왜 하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그 후보 중에서 가장 경선을 통해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 개혁 공천이지 만약 과반수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의회 권력마저 넘겨줬을 때 앞으로 3년 예. 지난 2년처럼 살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절체절명의 국민에게 내놓아야 될 목표는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공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만약에 지금 실장님이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럼 그렇습니다. 원내에서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요. 예. 제가 지난 국회에서 활동을 보면 알 거예요. 근데 평의원으로 제가- 만족하시기 위해서 지금 도전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표현을 해야죠.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민주당에 복당했을 때 나를 부대변인으로 좀 시켜주라. 내가 싸울 테니까.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국회의원이 되면은 법사위에서 한번 싸울 거예요. 법사위에? 예. 어. 지금 이렇게 둬서 되겠어요? 예.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의 일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중간 평가하고 검찰 정권을 종식하는데 투쟁을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에게 큰 죄악을 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법사위에 가서
열심히 싸워보겠다. 제가 법사위 지난 12년간 하면서 제가 간사를 해봤습니까? 무슨 뭐 위원장을 해봤습니까? 평법사위원이었지만은 9명을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시켰어요. 저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미국 간 박영선 박남배가 제일 잘했죠.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의 공조직이 아니라 비공식 회의에서 공천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 테이블이 2개 있다. 오늘 또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글쎄요. 저도 그런 보도를 보고 예. 제가 그러한 공조직이 아닌 곳에서 김대중 총재님,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많은 회의를 해봤어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통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정당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걸리고 하느냐 이거지. 왜 걸리느냐가 왜 문제다. 걸려요 언론에. 예. 그거 이상한 짓 아니에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당무 개입하지 않는다 하면서 다 당무 개입하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대통령은 집권 여당의 1호 당원이기 때문에 개입하는 거다. 그런데 왜 꼭 걸리고 하느냐? 왜 그렇게 서투르게 하느냐? 네. 김대중 대통령처럼 안 걸리고 해야지. 박지원처럼 안 걸리고 해야지. 네. 그게 문제다. 그것이 문제지. 저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연히 여러 의견을 소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문제가 지금 뜨거운 감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우리 민주당이 친명이 어디 있고 예. 친문이 어디 있어요.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예. 이 세력들이 다 뭉쳐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일부 언론에서 그 프레임을 짜버리니까 거기에 따라가냐고요. 친문, 친명. 이건 아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기여를 했다.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선임하는 데 역할을 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분열의 작전을 쓰는 것은 진짜 바보 민주당이다. 바보 짓이다. 네.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일각에서는 8월 전당대회에서의 잠재적 경쟁자 사전정리 차원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글쎄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런다고 하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걸 예측해서 저는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번 총선에 승리하지 않으면은 이재명도 없다. 이 각오로 가야 돼요. 네. 이 각오로 이재명 대표 측근들도 당도 움직여야지. 누구는 다음 전당대회 무슨 소리가 있으니까 안 되고, 누구는 대권 도전할 것 같으니까 안 되고, 누구는 나하고 싫으니까 안 되고, 이래가지고 져버리면은 네. 나중에 국민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려고 그래요. 더 끔찍한 것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진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가지고 의회 권력마저도 차지한다고 하면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절감하고 뭉쳐가자 이 말씀드립니다. 이현주 전 의원 복당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만났어요? 예. 뭐 구체적 얘기는 못했지만은 이현주 의원도 그렇게 반성을 하고 기왕 민주당에 들어왔으면은 이제 함께 나가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어디에 뭐 출마한다 혹시 이런 얘기가 글쎄요, 있었나요? 그것은 저는 안 들어봤어요. 그래요? 제가 한번 그 복당 전에 얘기는 했지만은 만나지는 못했어요. 만나자고 한 것은. 예. 저도 한번 만나서 물어보겠습니다만은 저하고도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민주당에 들어왔으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함께 단합해서 잘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국 신당이 어떤 그 상당한 성과를 낼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총선에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현재는 조국 전 장관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조국 전 장관의 출마를 권유한 사람이고 네. 아무리 표창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검찰에 의거해서 윤석열 검찰이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것은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민 대표심은 즉 총선에 한번 물어봐라. 그런 권유도 했는데 네. 어떻게 됐든 저는 소위 민주진보 대연합 정당으로 비례정당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역에서 만약에 경쟁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좀 잘하자 네. 하는 주의고 또 일부에서 조국 신당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소탐 대실입니다. 소탐 대실이다. 예, 그렇죠. 같이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의 대연합을 차원에서 함께 해야지 네. 지금 녹색 정의당처럼 함께 못하겠다 하는 것은 진보 세력의 진짜 그 루스 현상이에요. 그렇게 보시죠. 그래서 저는 함께 논의를 해서 연합정당으로 가자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한동훈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은요. 예. 공천이 예. 아랫돌 빼서 웃돌 맞고 예. 재활용을 잘해요. 네. 그래서 곳곳에 배치를 하고 하면서도 용액관을 기술적으로 주진우 네. 이승만 해운대갑에 또 공천되죠. 딱딱 집어넣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경선도 용액관들을 유리한 지역에 엄청나게 박았어요. 그런데 재활용 윗돌 아랫돌을 잘 하니까 거기에 포장돼 가지고 현혹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문제가 생긴다. 어려운 지역들이 이제 남아 있잖아요. 네네네. 양지들이.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공천받은 현역 재활용된 사람들이 김건희 특검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공천 받기 위해서 손톱을 딱 숨기고 있지만은 공천 끝나고 나면은 그 문제가 다시 부각돼서 예. 윤석열 김건희 국민의힘은 상당히 곤혹스러워질 것이다. 그렇게 보신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했습니다.